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ITQ 시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ITQ에 대한 시험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ITQ 시험이라는 것은 자, ITQ 시험 과목을 한번 볼까요? ITQ는 총 5가지의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액세스 부분이죠. 자, 액세스는 MS 오피스의 2007 버전, 2010 버전 2가지 버전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시험 과목이 아래 한글과 한쇼, 한셀 이렇게 3개의 한컴 오피스 버전의 시험이 있고요.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액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그리고 요 4개는 MS 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시험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시험이 있고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험이 나뉘어지는데요. 아래 한글이 MS 워드와 같은 내용이고요. 한쇼는 한글 파워포인트와 한셀은 한글 엑셀과 같은 내용이에요. 액세스와는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액세스는 그냥 MS 오피스 제품군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험 배점은 과목당 500점입니다. 액세스도 마찬가지 500점이고요. 시험 문항은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 실기 작업형의 내용이고요. 과목당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ITQ 시험은 하루에 3과목까지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시험 검정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 과목 보실 때는 16,5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과목이 18,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2과목을 보시면 34,000원이고요. 3과목을 보시면 49,000원입니다. 자, 인상된 금액 좀 알아둘게요. 자, 인상은 언제부터 되느냐? 2015년 7월에 해당하는 정기시험부터 인상된 검정료를 적용하고요. 7월 시험은 6월 5일 날 접수합니다. 15년 6월 5일입니다. 자, 2015년 6월 5일 이후에 접수하는 시험은 전부 다 인상된 검정료로 접수를 하시게 됩니다. 자, ITQ는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A등급, B등급, C등급이라는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데요. 총 500점 만점에 400점까지가 A등급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300점까지가 B등급, 200점까지가 C등급입니다. 자, 나머지 200점 미만은 불합격이고요. 200점까지 받으신다면 C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200점이라고 하면 5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라고 하면 한 반보다 조금 못해도 C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조작이 조금 힘드신 분들 있죠. 내가 타자가 너무 느리다든지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너무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C등급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C등급을 받으면 주어진 과제야. 아래쪽에 보시면 C등급은 주어진 과제의 40에서 59%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C등급을 받으면 자격증을 따나마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B등급으로 등급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시험을 봤는데 내가 잘 못해서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노력하셔서 다음번에 시험을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B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난 B등급도 조금 더 A등급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A등급을 받을 때까지 시험을 재응시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시험을 하루에 3개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쳤던 것에 등급이 낮게 나온다면 다시 시험을 봐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험입니다. 자, 등급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등급에서 400점에서 500점 사이면 A등급을 받기 때문에 A등급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재응시를 하실 수가 없어요.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ITQ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둘게요. 자, ITQ라는 것은 필기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만 볼 경우, 그리고 등급이 낮을 경우 다시 한번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등급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ITQ 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어요. 매달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시험이 등급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달에 또 보실 수 있어요. 자꾸 연습하시고 노력하셔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직접 공부해야 하는 액세스에 대한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액세스라는 이 과목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액세스는 다른 과목과 달리 한글이나 우리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학교에서도 많이 쓰실 거예요. 교과 과정으로 이미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액세스라는 과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이렇게 관련 기관에서 아니면 딱히 쓰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액세스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기능이고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나면 아, 이게 액세스에 대한 기능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액세스는 어떤 시험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액세스는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엑셀처럼 데이터를 만들거나 한글처럼 뭔가 보고서의 형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딱 4가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하는 게 출제 기준이고요. 자, 첫 번째는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액세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액세스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액세스는 테이블이 기초예요. 기초 자료가 테이블입니다. 엑셀처럼 자료를 만들어야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겠죠. 그래서 액세스는 테이블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미리 작성을 해놔야 뒤에 쿼리도 만들 수 있고 폼도 만들 수 있고 보고서도 만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형식을 결정해주는 이런 문항이 한 문제가 나오고요. 테이블은 총 2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2개에 100점이에요. 그럼 따로따로 50점씩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든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게 돼요. 자, 쿼리를 만들 때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식과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쿼리라는 것은 테이블을 원본 데이터로 해서 내가 필요한 작업으로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좀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테이블 2개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런 쿼리를 만들 때 함수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엑셀에서 배웠던 함수 작업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을 엑셀을 내가 한번 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엑셀의 함수와 액세스의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쿼리를 만드는 작업이 90점이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을 조인할 거예요. 조인이라는 것은 만든 2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주면 폼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또 쿼리를 만들 때 연결된 값을 이용해서 같은 값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툴 소개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법이 우리 80점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폼을 작성합니다. 자, 기본적인 폼을 작성하는 평가를 할 텐데, 자, 이 폼 작성에서도 계산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항상 함수. 엑셀에서도 함수가 문제였죠.
액세스에서도 함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폼을 작성하는 문제가 80점. 자,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내용이 또 80점. 이 보고서는 우리가 폼은 화면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라고 하면 보고서는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프린트하기 위한 출력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폼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각각 80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이블 보고서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레이블 보고서는 우리 우편물 같은 거 보낼 때 이렇게 항상 똑같이 나오는 이름하고 주소만 다른 주소 레이블 내지는 라벨 레이블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부분이 레이블 보고서입니다. 자, 이 부분도 아마 공부를 해놓으면 실무적으로도 쓰이는 일이 아주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레이블 보고서는 70점. 자, 이런 식으로 액세스에 대한 시험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500점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1시간 안에 테이블, 쿼리, 그리고 폼, 보고서, 레이블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우리가 배우고 나면 액세스에 대해서 요런 부분은 액세스가 참 편리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까지만 딸래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 과목만 하시면 마스터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세 과목을 A 등급을 받으시면 마스터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액세스와 인터넷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좀 5과목을 다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좀 욕심 있는 분들이시면 액세스와 인터넷까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액세스 시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액세스 2010에 대한 툴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액세스 2010은 또 이전 버전의 액세스 2003과는 또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에 대한 툴 같은 것들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액세스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든지 커말 1급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액세스가 또 시험에 같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커말 1급은 액세스의 기초 내용이 아닌 고급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ITQ를 병행해 주신다면 ITQ 액세스가 기초에 대한 부분이라면 커말 1급의 액세스는 좀 고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커말 1급을 내가 공부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ITQ 액세스를 미리 해두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자동화는 ITQ 액세스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ITQ 액세스는 전부 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출력한다면 사무자동화는 이거보다 조금 적은 양의 적은 함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다른 컴퓨터 자격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자격증을 하고자 한다면 액세스를 같이 해두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액세스 2010에 대한 툴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ITQ 시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액세스에 대한 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